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난데없이 이런 드레스를 입었냐 하면 2년 전 오늘이 제가 딱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졸업식을 했던 그런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가지고 마침 제가 이 드레스랑 그때 착용했던 액세서리도 다 가지고 있었어서 꺼내가지고 한번 입어보고 꾸며봤습니다. 그러는 김에 또 제가 여러분께 독일의 고등학교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선 제가 독일에 어떻게 오고 언제 오게 되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독일에 오게 되었었고요. 그때가 제가 만 나이로 14살이었는데 그때 부모님 없이 혼자 독일에 와서 이제 홈스테이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오게 된 계기는 사실 너무 별거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냥 부모님이 저한테 독일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셨고 제가 거기에 네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의 제가 한 달 만인가 결정을 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바로 독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만 14살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혼자 이렇게 가까운 나라도 아닌 유럽을 오겠다고 한 건지 잘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 약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독일 2013년 9월에 독일에 오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바로 김나지움을 들어간 건 아니었고 제가 독일어를 하나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우선 인터내셔널 반이 있는 그런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uptschulle를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인터내셔널 반에서 독일어를 정말 Hallo, Guten Tag, ich heiße, ich wohne, ich komme aus 이런 거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5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듣기, 말하기, 쓰기 이런 게 가능해져서 김나지움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영어랑 수학 시험을 보고선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도 다행히 인터내셔널 반이 있어서 바로 모든 수업을 정규반 아이들과 같이 했던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든지 영어 이런 독일어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과목들 그런 것들은 정규반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들었고 나머지 시간 예를 들어서 역사라든지 독일어 이런 시간에는 저는 따로 인터내셔널 반에 가서 제 독일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또 학교를 한 번 더 옮기게 되었는데 또 한 번 학교를 옮기게 된 이유는 제가 가고 싶었던 그 김나지움에 동아리들이 되게 여러 개 있었는데 제가 또 바이올린을 칠 수 있어서 그걸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동아리에 들고 싶어서 학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옮긴 김나지움이 제가 졸업을 한 김나지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학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과 다르게 독일은 고등학교 등록금이라든지 학비가 전혀 들지 않아요. 물론 이제 공립학교일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이고 국제학교는 당연히 돈이 들겠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렇게 옮긴 학교에서 저는 또 이제 3년 동안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고3 생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독일은 일단 학기가 8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8월 다니고 9월 다니고 아마 10월쯤에 가을방학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또 학교를 다니다 12월에 겨울방학이 또 2주 동안 있어요. 가을 겨울방학은 2주 동안이고 여름방학이 되게 긴데 여름방학이 한 6주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3, 4월 그쯤에
2주 동안 또 부활절 방학이 있는데 독일의 고등학교 3학년은 부활절 방학 전까지만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반년도 안 되게 학교를 다니고 고3 생활을 마치는 거죠. 부활절 방학 전주에는 저희가 머투버크라고 해서 매일매일마다 컨셉을 정해서 커스튬을 입거나 이제 막 어떻게 잘 꾸며가지고 오는 그런 주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켄타이첸이라고 해서 유년기 시절의 영웅 이란 테마로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잠옷데이라고 해서 정말 파자마, 잠옷을 입고 학교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그러고 수요일, 목요일까지 그렇게 컨셉을 정해서 매일 학교를 오고 공부는 그러고 이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수업도 이제 거의 안 하고 네,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금요일 마지막으로 학교를 가는 날이에요. 그날은 이제 아비슈트라이시라고 해서 12년 동안 학교를 다녔던 그런 모든 분노와 고생했다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그런 감정들을 표출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날 저희가 막 다 학교를 꾸미고 이렇게 꾸민다는 게 정말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막 엄청 막 망가뜨려 놓고 막 책상과 의자들을 막 흐트려 놓는다든지 아니면 막 되게 심한 학교는 또 그걸 엄청 심하게 한다고 들었었어요. 저희는 근데 그 전 학년 사람들이 되게 난리를 피워놔서 저희는 되게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제재가 많았었는데 그냥 얌전하게 그래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또한 수업 시간에 이제 막 저희들이 수업 있는 교실에 들어가서 막 방해를 한다든지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다닌다던가 그런 날이었어요. 고3들만의 그 마지막 날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면 저희는 또 오후에 준비해뒀던 프로그램을 그런 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짰던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진 행사인데 그때 이제 뭐 밴드부라든지 뭐 오케스트라 이런 동아리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덕담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금요일이 다 지나가면 고3들은 이제 그때부터 자유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하여튼 자유가 됩니다. 학교를 안 가고 이제 그때부터 수능 준비를 하는 건데 독일어로는 아비투어라고 하죠. 아비투어 준비를 집에서 이제 각자 알아서 하게 됩니다. 보통 아비투어는 4월, 5월 이때쯤에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 동안 배웠던 것들을 정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럼 이제 아비투어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비투어는 우선 4가지 과목을 보게 되는데 제가 그거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안에도 제가 이제 시간표를 정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아비투어 4과목들과 또한 이제 나머지 부가 과목들 그렇게 시간표를 짜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10학년부터 반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쿠어스라고 해서 듣는 과별로 이렇게 소규모 반이 있었어요. 약간 대학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투어는 4가지 과목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학, 종교, 그리고 화학을 봤는데 이 마지막 4번째 과목은 구두 시험으로 진행하게 돼요. 나머지 3개는 필기 시험으로 이제 논술 형식으로 되게 막 몇 페이지씩 막 써내는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 나머지 4번째 구두 시험을 보는 과목은 이제 문제를 받고
준비할 시간 30분 정도를 가진 다음에 이제 선생님 그 시험관 앞에서 발표식으로 이제 그 문제들을 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렇게 막 말을 청산유수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걸 이제 독일어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되게 그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독일어가 많이는,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는 화학을 골랐던 것도 있기는 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4가지 과목을 보게 되면 대충 5월부터는 정말로 자유가 돼요. 그리고 아비투어는 한국과 다르게 하루에 모든 그 4과목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과목씩 이렇게 과목별로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4번째 과목까지 다 보게 되면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 이제 자기가 친했던 친구들과 함께 졸업여행식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나왔던 그 친구들이랑 또 몇 명 더 이렇게 친한 친구들끼리 크로아티아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 또 사진을 띄워볼게요. 저희는 그때 한 10일 정도 잡고 그렇게 갔다 왔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친구들이랑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디 떠나서 여행을 했던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기도 하고, 또 10일은 저한테 조금 길었던 그런 기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와서 이제 또 저는 부모님도 오셨어서 그 시간 동안 부모님이랑 유럽 여행도 조금 다니고 뭐 그랬던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7월 달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학교는 딱 7월 7일 그때 졸업식을 했었어요. 먼저 오전에는 부모님들이랑 선생님들, 또 교장 선생님 이렇게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졸업장을 주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여기 또 이제 사진을 띄울게요. 그렇게 졸업장을 한 명 한 명씩 주고, 또 꽃도 한 송이씩 이렇게 한 명 한 명한테 같이 주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이렇게 오전에는 공식적인 행사를 진행하게 되고, 오후에는 이제 프롬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입었던 드레스가 바로 이 드레스고요. 오전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다들 같이 밥을 먹고 점심을 먹은 뒤에 각자 옷을 갈아입고 또 머리하고 메이크업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오후에 프롬을 여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독일어로는 아비발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때 아헨에 있는 한 홀 같은 데를 이제 빌려서 거기서 아비발을 했었어요. 이제 프롬 행사에서는 이제 먼저 다 같이 저희 학년끼리 사진을 한번 찍고, 이제 또 친한 애들끼리 자유롭게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다 찍고 나게 되면 부모님, 선생님, 또 학생들 이렇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뷔페가 있었는데, 거기서 뷔페 음식들을 먹으면서 또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프로그램들이 다 끝나고 나면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빠지시게 되고요. 이제 저희끼리의 그런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드레스도 다 갈아입고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그 빌렸던 홀을 약간 클럽식으로 이제 바꿔서 뭐 DJ도 섭외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조명이랑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약간 클럽처럼 그렇게 놀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술도 마시고, 이제 대부분 그때는 성인이 되어 있는 나이니까 독일은 만 18살이 되면은 술을 마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아직 나이가 어린 애들은 맥주를 마시던가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클럽처럼 그렇게 놀았었고요. 그 시간이 이제 또 지나면 뭐 아마 새벽까지 놀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뭐 친한 애들끼리 더 논다던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의 조기 유학설과 또 독일의 고등학교 생활을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만약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아니면 인스타 DM 남겨주세요. 잠깐 제 드레스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다시 켰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되게 심플하다면 심플할 수 있는 이런 검정색 드레스를 입었었고요. 뒤에가 이렇게 좀 더 길게 떨어지는 그런 드레스를 입었었습니다. 뭔가 오랜만에 입으니까 되게 그때 기억도 나면서 약간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줘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